가족녀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14억 1,62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1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여성복지 사업 운영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및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여성 관련 행사 및 여성 지도자 연수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도민 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 2천 원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인건비 3,704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비 6천만 원과 회계 사무 관련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비 2억 1,434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신규 결혼 이민자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운영비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비 270만 원을 계상하고 한국어 교육 운영비 2천만 원과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비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비 1천만 원과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비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건강가정 정착 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지원비 2,500만 원과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비 1,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내리 대학인 마을 다문화 가족 축제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내리안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5억 9,6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및 자립 촉진 수당으로 3,454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학습 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억 5,994만 원을 계상하고 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지원 2,160만 원과 처우 개선비 지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14억 9,957만 1천 원과 아이돌봄 및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가사돌봄 지원 사업비 3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공동유관 나눔터 운영 지원 5,484만 6천 원과 경기 유관 나눔터 운영 지원 3,233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8억 7,6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 16억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의 노후 대비를 위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 및 자기돌봄 강화 지원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열린 어린이집 심사 등을 위한 보육행정 운영비 1,551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20쪽까지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아동간식비, 냉난방비와 시설 유지비, 식기소독사업 지원 등으로 19억 7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영아수당 지원비 17억 2,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1억 3,6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영유아 보육료 184억 6,403만 4천 원을 계상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6,441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111억 5,9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9억 5,794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1억 43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7억 1,148만 원과 담임교사 지원비 16억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18억 108만 원을 계상하고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3억 3,960만 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 5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1억 162만 원과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21억 9,8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39억 6,943만 2천 원을 계상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4억 9,7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보육교사 조리원 등 보육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1,588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로 5억 2,560만 원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 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우수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9억 4,3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2,187만 5천 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고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9억 4,926만 원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3,204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지원비 7,244만 3천 원과 농어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3억 2,0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2억 2,10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12억 119만 4천 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8,5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826만 4천 원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억 9,368만 2천 원을 계상하고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비 2억 9,330만 원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로 4,106만 원을 계상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 지원 인력을 지원하고자 5,12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으로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지원비 6,315만 6천 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 교육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아동복지 행정 운영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5,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8,2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역 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1억 9,152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역 아동센터 체험활동비 1,75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1,800만 원과 특수근무수당 지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1억 6,38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에 따라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 422만 5천 원을 계상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비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아동수당 지급 운영비 122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아동수당 급여 107억 9,5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7,169만 6천 원을 추가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등 자체 운영 지원 1,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천만 원을 계상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2,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고 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375만 원과 처우 개선비 지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으로 1,886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행정 운영비 3,0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 원과 전문 아동보호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신생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1억 4,347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2억 1천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학습 활동 지원 1억 5,0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억 3,5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도비 4,740만 원과
12 1,86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비 3,060만 원과 가정위탁 학습 활동 지원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2억 2,09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400만 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비 7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비 660만 원과 출산을 앞둔 미혼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입양비용지원비 54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축하금 400만 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5,917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비용 및 자산 형성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2억 9,731만 9천 원과 아동 공동생활가정 행사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아동 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 3억 7,207만 5천 원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요보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비 15억 8,5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요보아동 자립지원으로 357만 원을 계상하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1억 6,560만 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비 등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2억 2,9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 위기아동 관리수당 등 지원 2,644만 원을 계상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300만 원과 특수근무수당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의 한시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양사업비 11억 5,476만 9천 원과 64쪽 학기 중 주말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1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과 업무 추진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5,59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6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세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8,917만 7천 원을 계상하고 67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 2억 5,7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1억 4,3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 인건비 5,2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가정교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입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설명서 아니고 이거 예산서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도 헷갈리네. 하도 많고 그래서. 네, 분량이 많아서 내역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거 설명서 다 읽었어. 네. 신규 사업이 꽤 많은데 신규 사업. 근데 우리도 잘 모르는 용어 이런 게 그냥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종사자,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가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요 보호 아동 그룹 홈 형태 보호 이거 사회복지 시설들 같은데
이게 증액이 한 3억 3천 정도 된 건데 이게 뭐예요? 저기 페이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페이지 몰라 나도. 하도 많아가지고 페이지 모르고.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보호 아동 그룹 네. 홈 형태 보호라고 해가지고 공동 생활 가정을 한 말하는 15억 겁니다. 8천인데 예산이 10억 8천인데 증액이 3억 3천 됐다고 그러지. 페이지. 그 지원이 뭐 학습 재료 등 지원 17개소 뭐 증액인데 200.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공동생활. 이걸 왜 배란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못 찾아요? 찾았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고요. 네. 그 이제 그 요보아동 그룹홈이라는 게 공동생활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15개소에 운영 지원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저희가 풀로 인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국도비 그 내시상 좀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증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꽉 네. 차가지고 이게 3억 3천 7백 정도 늘어났다. 네, 그리고 좀 여유가 있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신생보육원. 네. 여기는 감액이 됐어. 어떻게 1억 7천 6백만 원이 감액이 됐네. 왜 그런 거 이거? 뭐 여기 보니까 뭐 신생보육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감액이 됐다는데 그걸 왜 그건 감액이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저 증액을 해줘야지. 아니 정말로 부모 없이 지내는 애들을 뭐 인건비하고 저기 뭐 저걸 감액시켰다는 거는 인원이 감소돼서 그러는 거요. 그냥 뭐 너무 담당 교사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인원이. 이건 이제 인건비하고 전반적인 운영비 전체인데요. 예, 그 정원 대비 이제 아동이 정원이 다 차 있지 않고 예. 그 보육교사도 그 정원 대비 다 차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다른 사업이 뭐 감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현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 국도비 더 요청해서 추경에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데는 정말로 다른 데는 뭐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부모들이는 있잖아. 여기는 부모도 없고 정말 불쌍한 애들인데 이런 데는 차별 없이 이런 데를 더 잘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네, 우리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런 뭐 장애를 입어서 완전 뭐 아픔은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들이 있잖아. 근데 네, 여기는 정말 이제 부모들이 없는 데 아니야. 네,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이게 이제 우리 시비도 좀 들어가잖아요. 네, 국비가 더 많지만은 네, 아니 뭐 나라적인데 그런 거는 좀 해가지고 뭐 인원이 작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셋을 볼 거를 한 사람이 둘 보면 더 좋지 뭘 그려. 그 삭감 안 하고 하는 게 낫지. 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네, 이거 다 2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네, 센터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늘어난 거죠. 사무관리비,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네. 그 답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총 13개소인데 예, 그 현재는 올해까지는 12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아동센터는 개별적으로 먼저 운영하시고
2년을 운영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20년도에 개소한 한 곳이 있어서 2년이 운영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가 한 개소가 증가됐습니다. 한 개소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2억이 1,000원이 증액이 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에 공도에 뭐가 하나 증액이 돼가지고 거기도 3억이 얼마 늘어났는데 그 장애인 무슨 저기 뭐 장애인 뭐야 저기 그 청소하는 스팀 청소 뭐 어디 해가지고 그 일자리 저기에 새로 2년이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는 3억 정도가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똑같은 거네 거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네. 한 개소 증가한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최근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면서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거는 매칭이 이거 저 도비 뭐 저 한 10% 옛날에 가보면 뭐 12, 90%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사업별로 좀 부담 그렇죠. 비율이 이건 몇 프로짜리예요? 12, 42.5% 부담 비율입니다. 12, 40. 그건 네. 낫네 도 국비가 50%고요. 대개 보면 우리 뭐 저기 뭐 이거 저 푸드뱅크 인력 지원해주면은 도비 10%에다 우리 90%가 저 우리 뭐야 저기 12 아니야. 그러니까 생색은 그냥 도에서 다 내고 돈은 다 우리가 내고 말이야. 아마 요렇게 지금 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요렇게 이제는 지금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지역아동센터로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파악된 건 없어요? 네. 또 지원 그런 게 또 하면은 또 해줘야 되잖아. 또 2년 넘으면. 뭐 법인이나 개인이 이제 만약에 운영을 시작하시고 2년 지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네. 운영이 되는지 평가가 되면 또 예, 해줘야 그때는 되는 또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위탁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아까 그거 그 비슷한 거? 부분은 요거는 말씀드리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21년도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운영비가 1년치가 아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 되다 보니 12개월분에 예, 한 번에?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도읍 청사 그 3층에 공공용 실내 놀이터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아까 보니까 뭐 그 새로 저기 저 뭐 한 거 나 처음 듣는 적인데 아까 보니까 자신규인데 뭐야? 하도 많으니까 나도 헷갈리네. 이거 다 함께 돌봄센터. 이게 지금 신규가 지금 엄청 많은데 이거가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이게 이제 민간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건비 지원, 뭐 운영비 지원 이게 뭐예요? 다 함께 돌봄센터. 저희가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올해 11월에 네. 한 개소 처음으로 1호점 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학교 수업 방과 후에 돌봄하는 기능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이거 어디다가 했잖아요. 대덕면 내리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광선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거는 합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00만 원, 3,700만 원, 3,600만 원, 2억 원, 7천만 원, 7천만 원, 2천만 원, 뭐 1,800만 원, 7,100만 원, 4,800만 원,
이게 다 함께 돌봄센터 아동 뭐 이 저긴데 이게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네요. 네, 올해 한 1호점 개소했고요. 예. 내년에 2호점 또 1호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호점부터 생겨? 네, 내년에 좀 응.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로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이거는. 몇 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예.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이제 돌봄 기능도 있고 또 이렇게 영어나 무슨 문화 그럼 예를 프로그램 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대덕 어디다가 했다고요? 내리 경로당 2층에 그 설치했습니다. 내리 경로당 2층이면 학교에면은 그 내리 있는 일부 학생들만 거기 여기서 걸리 가나?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설치를 해야 하고 예. 그래서 확충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 있는 거 이거? 네, 그렇습니다. 나 처음 듣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아유, 하도 용어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헷갈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약간 중복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대학마을 축제하고 네. 다문화 가족 축제하고 네. 다문화 지원 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문화를 위해서 이제 센터를 지원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다문화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 의료를 좀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아시죠? 예. 근데 내가 이제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다 시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종합운동장인가에서 축제를 했는데 거기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의료 네. 할 수 있는 그거 좀 해달라고. 근데 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를 담당을 하니 축제도 하는 것도 좋고 지원도 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에 의한 어느 부분을 좀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덕면 내리 지역에 안성인 외국인의 30% 가까이 밀집돼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병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덕면에서 자체적으로 의사협회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료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보건의료 쪽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접근하기는 거기 벗어났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네. 관리를 하시니까. 두 번째는 7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네. 많은 지원을 되고 있는데 우리 홍보비에 보면 150만 원이 지금 책자로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보를 이렇게 책자로 만든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물도 더 만들고 이제 네.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 홍보물 예산으로 서 있어서 활용하던 거는 안성시에서 저희 과뿐이 아니라 네. 출산 장려나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청 외에 한전이라든가 외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조사해서 하나의 홍보물로 만들어서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활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이제 첫 만남 이용해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둘째부터는 이제 100만 원, 네. 셋째는 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이제 국가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그렇죠.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은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는 둘째 이상 자녀 모두에게 100만 원씩 그렇죠. 지급됩니다. 네. 예, 셋째, 넷째 모두 100만 원입니다. 다 100만 원이에요? 네.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홍보비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홍보를 한다 해서 애들이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애들을 많이 못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교육비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비라든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는 해줄 수는 없지만 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현실적에 맞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3명, 4명 낳았을 때 걔들이 이제 한 차로 못 따지니 뭐 승합차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든지 그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안성에 이제 개발 호재가 생기고 많은 교육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바뀔 텐데 그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을 내세우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근데 그게 변하고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네. 네,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교사 겸 원장 지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시 뭐 그런 언론지에서 원장이 국공립 네. 그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과감하게 그렇게 조치를 안 하는지 그리고 원장님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40년 동안 해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빨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변경 위탁 할 때에 5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 내에 몇 개 시군은 한번 위탁을 5년 받으면 3년이나 4년 정도 그냥 아무 그 선정 심사 없이 연장을 해주는데 저희는 5년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규 설치와 똑같이 공고를 내서 심사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이나 투명성에서 예, 다 기준대로 하고 있다고 형평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성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트랙터를 한 대 그 농민한테 주려고 대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5년 동안. 근데 5년 지나고 나서 반납을 해서 또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받았어. 그분이 농사를 한 기계를 40년 동안 쓴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근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뭐 당연히 능력이 됐으니까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국공립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에게 혜택도 가고 그 사람에게 다양한 교육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지 뭐 그분이 딱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변해 가야 할 하나의 교육 방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도 다 함께 돌봄 좀 중부터에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 해놔서 되게 헷갈리더라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뭐 다른 거 또 있고 보면 네. 뭐 다 함께 소독되는 부분도 뭐 그런 것도 따로 또 예산을 이렇게 넣어놔서 총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종사자에서 또 따로 또 지원이 되고 이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면 좀 좋겠습니다. 네, 표로 정리해서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녹취록 할 수 있는 기계를 했다고 그러더라 보니까요. 네, 이게 맞나요? 네, 그게 보니까 1,000만 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기기는 들고 다니는 그 녹취록입니까? 아니면 어느 방에 앉아서 취조를 할 때 쓰는 아니면 뭐 상담을 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쓰는 기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국가 시책으로 아동보호 업무가 지자체로 다 이관이 돼서 올해 이제 팀 신설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 저희과 옆에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CCTV 이런 거 다 있고요. 이제 녹취록까지 장비 갖추는 겁니다. 그럼 아동학대가 생기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 경찰과
저희 공무원과 같이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상담 이런 부분들을 거 증명할 수 있게끔 정확히 이제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애들이 좀 관공서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게 편치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아이를 시청으로 피해받은 아이를 네. 시청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하지는 않고 일단 경찰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아이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분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 가정의 부모와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 3쪽이고요. 여성복지 사업 운영, 여성 보건위생품 자판기 설치하고 그 위생용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네. 지금 8개소 정도 지금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에 도서관하고 청소년 이용하는 그루터기하고 저희 시청 본관하고 민원실 1층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15쪽부터 그 우리 경력단절 여성 관련한 취업 지원인데요. 네. 그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안성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그 뭐였었죠? 저희가 그 SNS 활용 마케팅 과정 교육했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 사무원 과정, 네? 공동주택 관리 사무원 과정. 그러니까 저희 지금 최근에 계속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예. 있어서 예, 그쪽으로 취업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 했고 또 이제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 생기면서 패션 뷰티 샵마스터 양성 과정 운영했습니다. 3개 과정 운영했던 거예요? 네, 일단 올해는 1,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음. 그렇게 3가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지금 2개 과정 지금 예정하시나 봐요? 일단 이 과정 수는 이제 좀 이게 상황에 따라 2개, 3개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예, 또 그 뒷부분에 보시면 고학력 고숙련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 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2과정 운영하고 그 사업으로 이제 전문 과정으로 2과정 또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올해 좀 진행을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떻습니까? 참석 많이 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 20여 명 정도로 그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 참석률은 거의 뭐 그럼 예.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 실적은 좀 어때요? 네, 그 공동주택 관리 사무원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안성에 그 공동주택 관리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동주택마다 그 이제 그 관리자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취업도 다 연계 다 되고요. 그 SNS 활용 마케팅 과정은 22명 수료했는데 이제 한 6분 이상 창업하셨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학력 고숙련 그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지금 도비 매칭에서 들어온 게 있고 네. 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기 우리 도비 매칭해서 들어온 그 고학력 고숙련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특정해 있는 거예요? 40대 미만이면서 뭐 대졸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자격 제한을 둬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꼭 대졸 이상 이거는 아니고요. 예. 나이 제한 40대 미만은 그 도에서 그 기준이 정해져 온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 같고요. 40대 미만. 네, 예.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이제 도 방침에 그게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켜야 될 것 같고 고학력 고숙련이라는 거는 그 이제 어떤 사무나 회계 업무를 그
경험했던 분으로 모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아니라 아니 경력이 있으신 그거는 분들. 우리 저기 공공사무원 운영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게 네네. 그 19쪽에 취업 지원 사업이고요. 네. 요건 이제 저희 안성시에 맞는 취업 그 전문 교육을 시키는 이제 취업 교육 사업이고, 그 뒤에 21쪽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은 그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하고 거기에 이제 도에서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경기도 전체에는 공공사무원이 30명인데 저희 안성시만 봤을 때는 그 회계나 사무 관련 그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을 안성 쪽으로는 10명을 채용해서 대부분의 그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네. 그 정부 국가 정책이나 또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몰라서 그 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 업체 200개 업체를 모집해서 그 사무나 회계 또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회계하고 사무 이쪽은 아까 저기 공공사무원 쪽 지금 그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공공사무원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안성, 용인, 구리 요 세 군데 부분을 통합해갖고 지금 그 위탁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3개 시군의 그 여튼 참여자들을 모아서 뭐 그 회계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교육시켜서 세계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 직접 여튼 그 연계해 갖고 여튼 도움을 주겠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운영 체계 그 기본은 하지만 네. 그 저희 안성 지역에 해당하는 그 사무실은 안성 지역에 임대해서 안성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장소는 그러니까 안성, 용인, 구리가 그 통합으로 막 그냥 이렇게 섞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안성 부분에 대한 안성 소상공인 200업체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안성에 사무소를 구해서 안성에서 활동해서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재단에서 직접 안성 사무소를 예. 놓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예, 운영을 안성만 한다는 위해서.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53쪽 내리안 다문화 지원센터요. 네. 이게 지금 민간 위탁금 그 8,400하고 자산 취득비 3,200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네. 주로 그 지금 여기에 기능 자체를 그 초등생들하고 뭐 일반 뭐 성인도 포함해서 네. 이 주로 언어 교육 뭐 그 정도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내리 행복마을관리사무소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네네. 가장 그 필요로 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뭐 교육기관이 아닌 다문화 그 전반적인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네. 한국어 교육도 하고 뭐 그 가족 프로그램도 하고 또 뭐 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외국인 그 생활 지원에 관련되는 사례 관리나 상담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력 배치가 몇 명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2명 더 2명? 채용해서 근무하는 걸로 했고요. 한 최소한 상담 인력 있어야 될 거고. 그 근무할 때, 네네. 2명을 더 채용해서 이제 근무시키는데 그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2명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그 다문화 그 업무 하시는 팀장님이나 또 다른 직원도 왔다 갔다 근무하면서
네, 여기 필요한 대로 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고정 인원은 2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굉장히 그 운영상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2명의 수년간 인력 여기 다문화센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동안 그 계획했던 것도 있고 예, 운영 잘 해보겠습니다. 91쪽이요.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네, 안전공제회 가입비가 들어와 있네요. 네, 잘 하셨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 식기소독 사업 6억 1천만 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어요. 네, 그 가정, 민간, 그리고 그 공공형 다 포함해서 네, 지금 조리원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한 그 7, 8억 되는 걸로 제가 저기 대강 파악이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지금 식기소독 사업으로 6억 1천만 원을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어린이집에 이제 저희가 뭐 금액 차등은 있지만 조리원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루 뭐 3시간 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음식을 조리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 그 현실을 보면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빈 도시락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음식을 식사를 하고 그 세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방에 넣어서 저녁에 집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해세균에 노출도 되어 있고 여름 같은 데는 이제 곰팡이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엄마가 가정에서 이제 그걸 세척하려고 하면 다 음식이 이제 말라붙어서 어려움도 있고 엄마가 바빠서 깜빡한 아이는 그냥 그 상태로 그 다음날 등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급식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자 예, 계획했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그 사회복지과 그 사회적 기업 형태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지금 연계해서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에 사회적 기업 한 군데 있고요. 자활 사업에서 이 네네. 사업을 예, 자활용품,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 관내에도 다른 업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166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그 우리 공도 그 실내 놀이터하고 그게 위탁 신규로 지금 네. 됐던 거하고 운영 네. 기간 뭐 전체적으로 네. 이제 좀 차이가 있으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그 172쪽에 놀이지도사 추가, 아, 예. 예. 178쪽에 보육 컨설턴트 지원. 네. 뭐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제 그리고 아까 장애 위험 영유아 상담 인력도 또 들어가고 원래 그 지금 육아종합 지원센터 상담 인력 지금 한 분 계시죠? 뭐 이제 센터장님까지 직원 7분 계신데 7명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 네네.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놀이지소사 이런 거는 네. 그 기본적인 저희 운영 외에 도비 사업으로 추가로 3가지 내려온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여튼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저기 보건소 이제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지금 인력이 끊임없이 이제 그 뭐 분야별로 이제 다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예산 그 국도비 그 율은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관의 역할은 커지고 굉장히 지금
부피도 굉장히 지금 볼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번 것도 보니까 지금 신규로 지금 인력 채용만 그 3건인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적합하게 그 육아 종합 그 지원 센터에서 꼭 필요 인력 자체로 이렇게 추가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신규 인력 채용 부분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럴 상황은 안 되고요. 예, 예. 위원님,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 네. 올해 저희가 육아중 개원하면서 그 올해 추경의 도비 사업 받아서 이미 네네.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컨설턴트도요? 예, 이게 추경에 들어왔었어요? 보호 컨설턴트가? 예,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위험 영유아 상담 인력도요? 지금 현재 그럼 상담 인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기본 직원 중에요. 네네. 기본 직원은 그 상담사 전문 상담사 없고 그 센터장님하고 뭐 운영 요원, 행정 요원, 또 네. 보육 쪽 요원하고 또 그 동북권 육아종합 부속장 네네. 거기 직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7명의 그 인력 운영이 지금 지원센터 내에서만 지금 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저쪽 그 놀이터하고 동부 쪽은 별도의 또 추가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 7명 안에 아, 죽산 그걸로 동북권 배치하는 부속사업장이 거죠? 있고요. 184쪽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등하원 안심 알림이 이용료 지원이 있어요. 국도비 네. 매칭해서. 네, 그거하고 네, 200쪽에 센터 또 문자 알림 서비스 도비 매칭 사업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지금 184쪽의 문자 알림 서비스 말씀하신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이고요. 그 문자 알림을 보내주면 그 건수에 따른 변동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건, 10건일 때 이제 그 건수에 따른 변동 금액이고요. 뒷부분에 도비보조 사업에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그 계약에 따른 고정비입니다. 아, 정말. 아니, 이왕 주는 거 그냥 고정비에다가 변동분 포함해갖고 네, 한꺼번에 주면 되지. 이거를 하나는 국도비 매칭, 하나는 네. 도비 매칭 해갖고. 저희 생각에도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국비 사업, 도비 사업 다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고정 수수료와 변동 수수료를 나눠서 분할해서 그렇게 그러네요. 편성이 됐습니다. 그 210쪽 지금 다 함께 돌봄은 신규로 하나 지금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네, 일단 한 개소 더 확충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운영비 있는데 뭐 이런 게 그 예, 4개월분으로 잡혀 있어서. 예, 저희가 한 7월부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장소 정하고 네. 위탁 그 공고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6개월 소요 예산을 그 편성했는데 네. 일부 국비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국비에서 일단 4개월만 내시를 해줬어요. 네, 네, 근데 네. 만약에 일찍 운영하게 되면 국비는 더 교부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부터 아동복지교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전담요원, 예. 지금 공모직 부분에 대한 인건비 시비 추가 편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튼 단협 그 인상액 부분에 대한 거를 계산해서 지금 그 실질적인 변동 요인이 지금 있다는 건가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
시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국도비 내시 오고 그럴 때는 이제 기본급과 뭐 그 정도 오는데 네네. 그 뭐 복지 포인트라든가 그 이제 308쪽에 네, 저희가 네. 좀 그 사유를 명시를 중간 부분에 해놨는데요. 음. 뭐 명절 휴가비라든가 뭐 상여금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부담 비율 오는 것보다 시비 네. 부담이 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분야별로. 예, 생각보다는 좀 많네요. 인원이 좀 좀 인원이 규모가 많아서. 있네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시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242페이지 태소아동 자립 정착금 1인당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과연 자립이 가능할까요? 이 금액으로? 그래도 이제 올해까지는 1,000만 원이 지원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1,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 뭐 그래도 그게 뭐 큰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자립 정착금 저희가 지원하고 LH공사 통해서 그 전세 자금이나 이제 그런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이제 현재로서는 3년 동안 30만 원씩 그 지원금 주고 있고요. 향후에는 뭐 5년간 지급되는 걸로 또 아마 정부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 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렇게 발표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만 18세에서 20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거기에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립을 30만 원 중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립 정착금을 더 상향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자립 금액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한 아이를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만났더니 그 아이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죠. 나와야 되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의 직장을 갖고 일을 하면서 해나감에 있어서도 그 불안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를 보여줄 누군가가 있질 않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뭐 발의를 다시 개정 발의를 한 것 같기는 하긴 한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이 어린아이 아직은 어린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0세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뭐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이 9명한테 이 정도로 주는 거는 너무 아이들한테 그 뭐라 해야 돼? 슬픔만 안겨주는 게 아닌가. 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따뜻한 마음이 다가와야 되는데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도비 넷이 내려와서 아, 그게 네. 그럴 순 있고 뭐 500을 더 늘려줬다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물론 더 좋은 거일 순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는 왜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그 금액을 주겠어요? 그만큼의 있어야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다른 거로 받고 뭔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거고 그 속에서 네.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더 춥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10일에도 더 담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가족연세관장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